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여학원의 진야빠입니다. 자, 오늘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ASU,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담당자분을 모시고 한번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 추천 전공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ASU 한국 공식 입학처 담당하고 있는 로렌스 대리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로렌스, 예, 이름이 조금 고급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그 티셔츠까지, 네, 예, 후드티, 네, 예, 대학교 가면 후드티 항상 사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UCLA를 잠깐 다녀왔는데, 그 출장을 가서 다녔는데, 제가 티셔츠 하나 샀는데, 저희 아들, 그 늦둥이 아들내미 티셔츠를 샀는데, 제가 사이즈를 잘못 사갖고, 네.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교환을 할 수도 없고, 되게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예, 어쨌든 후드티 네.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ASU 대학교 소개를 먼저 드리는데, 랭킹이 이제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미국 대학교도 이제 그냥 미국 대학교면 주립대학교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랭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랭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애리조나 주립대 안에서도 랭킹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대학교가 거의 몇천 개 되는데, 그 그쵸. 중에서 전미 랭킹 105위 하고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랭킹이 올라가고 있는, 어, 9년 연속 이노베이션 예, 1위다 보니까 이제 예. 매년 랭킹이 올라가고 있고, 조만간 이제 100위권 안 진입을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ASU를 굉장히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공들 있잖아요. 뭐 음,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전공들의 랭킹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방금, 105위 전체 랭킹 105위 그런데 세부 랭킹 보면 막 20위도 있고 막 10위도 있고 맞아요. 예, 너무 네, 높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국 학생들 인기 많은 뭐 비즈니스랑 컴퓨터 사이언스 둘 다 20위권에 들어가고 있어서 음. 요즘 많이 문의가 많아요. 예, 그렇죠. 굉장히 좋은 대학교라고 저희가 매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이게 나와 있는, 피닉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피닉스, 그러면 이제 애리조나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더운 나라 아니야? 더운 나라는 아니지. 더운 도시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음. 어떤가요? 도시 환경이나 이런 것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피닉스 하면은 한 365일 중에서 한 360일 정도 맑은 예. 굉장히 맑고 이 청명한 하늘을 음. 기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피닉스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굉장히 도시예요. 크네요, 생각보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인 만큼 굉장히 큰 인프라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고, 공항에서도 사실 굉장히 학교가 가깝거든요. 네. 음,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애리조나 쪽으로 해서 이제,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미국 음,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이나 뭐 그런 공장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음, 있어서, 예. 실제적으로 이제 타이완의 TSMC, 그리고 예.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배터리 음,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쪽이 이제 예. 애리조나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더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 기사에도 보시면은 하나랑 배터리 동맹 1조 4천억 규모,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한국 학생들 이제 좀 더 취업 적으로도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게 도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큰 도시라서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것같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네. 충분히 다양한 회사들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ASU 졸업생들을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선호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요. 이게 예. 이제, 이게 랭킹을 보시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예. 랭킹이 10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음, 실리콘밸리에서 선호하는 졸업생 순위를 나타낸 표거든요. 네. 이게 밑에 보시면 뭐, UCLA나 뭐, 코넬 대학교, 뭐, 퍼듀 대학교, 뭐, 이런 대학교들보다 좀 더 위에 랭킹 위치하고 음, 있고요. 그만큼 ASU가 이제 취업에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고, 전공이나 혹은 그런 학생 서포트도 취업 쪽으로 맞춰서 좀 음, 실무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학교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과연 인기 전공이 뭔가, 혹은 그쵸. 추천 전공이 뭔가, 이게 되게 궁금한데요. 네. 어떤 추천 전공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전공은 이제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가는 전공들이거든요. 일단 학사 먼저 살펴보시면은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전미 랭킹 20위권입니다. 굉장히 높은 랭킹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문의도 꾸준히 많은 이제 음,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뭐 우리나라 이제 IT 쪽 발달했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요즘 공대 쪽은 대부분 컴퓨터 사이언스, 음, 데이터 사이언스 쪽 많이 가시는데 예. 그쪽도 이제 전미 랭킹 20위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네요, 어, 진짜.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학교 순위에 음, 비해서 단과대학 단과 학과가 굉장히 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360일을 밟다 보니까 예. 이 파일럿 하기가 최고입니다. 진짜 네. 그러게요. 네, 뭐 예. 비행기 뭐 비 그 오고 막 그러면 비행기 못 뜨는데. 못 뜨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특히 ASU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 바로 옆에 이제 캠퍼스가 있어서 음, 이제 그쪽에서 바로 실습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 그다음에 패션학과 음, 이제 패션요? 패션이요. 패션도 있습니까? 패션도 있어요. 예. 패션이 대박인 게 예. 저희가 LA에도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캠퍼스 원래는 이제 LA 쪽은 안 열렸었는데 이제 국제 예. 학생들도 LA 쪽 캠퍼스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 음, 부분도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 전체적으로 이제 음, 랭킹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항공, 물류 쪽이 이제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도 이제 전미 랭킹 2위. 2위, 네, 정말, 진짜 탑이네요. 완전 탑. 네, 예. SCM 쪽으로 가시면 이제 음, 보통 뭐 그런 물류 쪽 하는 회사, 뭐 쿠팡이나 뭐 그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쪽으로도 취업 많이 하실 수 있고, 뭐 로지스틱스 이쪽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가 이제 그 듣기로는 여기가 이제 비즈니스 스쿨이 그냥 비즈니스 스쿨 하나 있지만 또 다리 썬더버드라고 해서 국제경영 쪽에 비즈니스 스쿨도 또 따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썬더버드가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비즈니스 스쿨, MBA 스쿨로 되게 별도로 독립된 학교였는데 AS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인수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인수를 해갖고 이렇게 학교가 학교를 인수해갖고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굉장히 잘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고 국제경영 쪽으로 굉장히 그때 랭킹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예. 방금 말씀 주신 그 썬더버드 그 비즈니스 스쿨이랑 아까 말씀한 그 패션 쪽 피드문 스쿨이 예. 있거든요. 둘 예. 다 이제 ASU가 이제 삐듬도 이렇게 인수를 인수를 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음, 커지고 있고 음, 그리고 썬더버드 같은 경우는 특히 국제 경영학 쪽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고요. 총세라 그러죠. 썬더버드. 예, 예. 총세. 총세라고 이제 한국에서 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음, 상담하다 만났는데 썬더버드 스쿨 나오신 분이 이제 맥킨지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썬더버드가 굉장히 이제 근데 진짜 썬더버드는 보니까 제가 그 한국, 그 썬더버드 단과대만의 사무실이 또 한국에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그 담당자분 제가 만났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끈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같이 정말 이렇게 그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네트워크 만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입학하면 썬더버드로 입학하면 우리 단과대를 위해서 장학금을 더 주더라고요. 맞아요. 기가 네. 막혀갖고 근데 장학금이 이렇게 10,000불 이게 아니라 1,000,000원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야, 이게 동문이 정말 끈끈하구나. 이번에 예. 3만 불 받은 케이스도 오, 봤습니다. 진짜요? 네. 예. 정말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예. 특히 이제 사실 석사 같은 경우는 뭘 음. 배우러 가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인맥, 네, 네트워크를 네트워크가 되게 하러 중요하죠. 가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썬더버드 스쿨은 이제 좀 음,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음, 예. 워싱턴 DC에도 캠퍼스가 있다고 제가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되게, 예. 이런 면에서 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굉장히 다양하고 규모도 크고 굉장히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ASU가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이 학교도 인수하고 저 학교도 인수하고 했다는데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일단 됩니까? 예. 전체적인 학생 수는 한 14만 명 정도 되고요. 오, 14만 그 명. 중에서 한 6만 명 정도가 이제 온라인 스튜던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 그 학생 제외하면 한 8만 명 정도 예. 학생이 이제 6개 메인 캠퍼스에서 이제 학업을 하고 음, 있어요. 네. 8만 명이면 거의 도시 하나네요. 도시, 그렇죠, 그렇죠. 예, 시티 예. 하나. 예, 자,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약간 제가 더 궁금한 게,
항공, 그다음에 아까 피든, 네, 패션? 예, 그 두 개가 되게 궁금한데 네, 항공과 파일럿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이렇게 소개를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혹시 제가 그 예. 전 슬라이드에서 그 석사 아, 관련해서 석사, 예, 못한 거 예, 한번 석사도, 예, 예.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국에서 일단 뭐 비즈니스 컴퓨터 사이언스 가장 많이 가시고요. 랭킹 예. 자체도 높다 보니까 음. 그리고 이제 MPA, MPP로 이제 그런 공공기관에서 정부 음, 후원으로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맞아요. 예, 공무원분들. 올해도 지원자 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음, MPA, MPP 쪽도 이제 석사로는 굉장히 랭킹도 높고 많이 찾고 있고요. 그다음 음, 여기서 이제 ASU 석사가 장점이 GR이랑 GMAT이 필요가 없어요. 네. 음, GR이, GMAT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다만 MBA 중에서는 이제 WP 캐리 비즈니스 스쿨 이 예, MBA랑 컴퓨터 사이언스 이 두 전공만 GRE 예. GMAT 점수가 예, 필요합니다. 랭킹이 너무 높아서 네, 사실 제가 랭킹이 듣기로는 높아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실시간 질문이 소리가 좀 작다고 하네요. 소리를 좀 크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PD님 볼륨 좀 업 해주세요. 뭐 볼륨 업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 그다음에 이게 실시간 질문이 WP 캐리하고 썬더보드하고 차이점이 뭐냐 아, 물어보셨습니다. 예, 날카로운 질문이군요. 예, 네. 일단 WP 캐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미국 시장에 좀 더 포커스된 학교예요. 그래서 음, 내가 만약에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음, 하면은 좀 WP 캐리가 이제 랭킹도 괜찮고 조금 더 미국 포커스된 음,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썬더버드는 조금 더 시각 자체가 어, 얘네는 글로벌 매니지먼트예요. 예, 그래서 예. 일단 관점 자체가 글로벌로 많이 가 있고 내가 혹 한국에 다시 리턴해서 잡을 가질 생각이다. 혹은 제3국,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제3국으로 갈 것이다. 뭐 그런 경우, 혹은 내가 동문 좀 더 파워가 셌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썬더버드로 이제 가는 것을 음. 추천드립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전공들, 뭐 경영학, 그다음에 아까 로지스틱스, 뭐 물류, 뭐 등등등 이런 전공들이 주로 WP 캐리에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이제 바로 저쪽에 썬더버드에 있죠. 근데 네. 썬더버드의 글로벌 비즈니스 안에 세부 전공이 또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을 선택한 다음에 세부 전공을 자기가 택해서 3, 4학년 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갖고 약간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공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전공이 좀 다르고 코스 아까도 우리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커스 자체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볼 음, 수가 있죠. 네. 예. 자, 뭐 석사는 다 말씀하셨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궁금한 항공. 저희 지인의 아들내미가 이제 항공을 이제 가야 됩니다. 항공을 가야 되는데 항공은 도대체 그럼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항공에 대해서 그다음에 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자, 항공하고 패션. 예. 자, 먼저 패션 좀 네. 궁금한데 패션은 어떤 거가 있나요? 예. 네,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피덤 스쿨이 이제 원래 있던 음, 패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음, 보면 AS 익스펜 해서 패션 음, 스쿨을 이제 샀고요. 예, 인수를 했고 거기에 이제 LA 캠퍼스랑 다운타운 피닉스 캠퍼스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사진을 좀 넣어놨는데 예, 이제 위에 게 이제 다운타운 피닉스 캠퍼스고 이제 예, 밑에 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예요. 그래서 아, 원래는 국제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LA 캠퍼스에서 이제 학업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LA도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음, 내가 패션을 LA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되게 큰 장점이잖아요. 좀 더 음, 시장 자체도 크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리덤 음, 스쿨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세계에서 톱 10 안에 드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한 패션 스쿨로 뽑혔고, 글로벌 영향력도 전미에서 1위입니다. 음, 세계에서 2위 차지하고 있는, 좀 명성이 있는 그런 패션 스쿨입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더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제, 프리덤 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애리조나 주립대에 이제 예술대학인 헐버거 인스티튜트에 이제 편입이 됐어요. 인수가 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10번째로 산학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만큼 이제,
학교 자체에서 취업에 포커스해서 이제 학생들이 뭐 인턴십이나 이제 네트워크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학 파트너십도 이제 뭐 디즈니나 빅토리아 시크릿 뭐 이런 기업들이랑 되어 있고 인턴십도 뭐 로레알이나 이런 회사들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학과 내에 특징적인 것은 이제 동아리가 이제 패션 클럽이 이제 있어서 패션 학과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묶어놓는 그런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졸업생들이나 이제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과 같이 이제 교제를 하거나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학생들에 있어서 가장 큰 좀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예. 예. 그리고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필요가 없네요. 네. 이게 예. 학사 같은 어, 경우는 이제 어, 포트폴리오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 내가 조금 패션 스쿨을 준비를 조금 하긴 했는데 좀 너무 늦게 시작했다거나 뭐 그런 음, 학생들한테 굉장히 근데 기술이 이게 약간 부족한 학생은 가도 따라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뭐 ASU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학생들도 들어오면은 우리가 충분히 키워주겠다, 키워줄 음,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좀 있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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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석사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학사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포트폴리오 없이 1, 2학년 때 기초 과목 잘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패션 대학교들이 보통 보면 패션 디자인도 있지만, 머천다이징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비즈니스나. 맞아요. 이게 예. 패션 쪽을 전공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뭐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네, 뭐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패션 잡지에 내가 기사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그 의류, 섬유의 그 텍스타일 이쪽을 공부하고 싶다거나 음, 사실 이게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패션 음, 스타일링 쪽으로 하고 싶다거나 뭐 그런 쪽 관련해서 이제 전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패션 디자인도 있고요, 스터디스도 있고요. 음. 패션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다루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쪽도 있고요. 의류 쪽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세 가지 전공이 추가가 됐거든요. Apparel 예, Technical 예. Design, Fashion Styling, Merchandising 이쪽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좀 폭넓게 야, 이게 네. 패션 스타일링, 이런 거 참 독특하네요. 독특하죠. 네. 확실히 조금 학과 자체가 좀 예, 예. 유니크하다 보니까 음, 나중에 굉장히 좀 취업할 때 그런 좀 뭐라 그러지? 음, 좀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음, 것 같아요. 예, 결론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입학 요건은 과연 내가 여기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좀 아, 이렇게 네. 알려주셔야죠. 사실 이제 예, 다른 전공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음, GPA 같은 경우는 신입학 경우는 3.0 요구하고요. 편입은 2.5, 음, 4점 만점에 요구하고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토플 61점, IELTS랑 음, 듀오링고도 가능합니다. 음, 예. 포트폴리오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우, 이제 장학금도 줘요. 많이 예, 나와요. 네. 이제 5,000불에서 14,500불까지 예, 매년 나옵니다. 4년 아, 동안. 매년, 예, 이거는 이제 영어 점수랑 GPA를 둘 다 평가를 해서 이제 음, 판정이 되고요. 이 패션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학과에 한정해서 음. 저희가 이제 공시 입학처에서 만약에 그가 아무 장학금 못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3,000불 개런티해로 지급을 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00불은 장학금이 개런티 됐다. 네. 그 다음에 성적이나 토플 점수가 좋으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좋네요. 굉장히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다음 아이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자 학생인데, 바로 인스테이트 학비를 받을 수 있냐, 이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네. 원래 이제 시민권을 한국에서 갖고 계시더라도, 시민권 있는 친구들 굉장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바로 인스테이트는 무조건 못 받습니다. 무조건 못 받고, 이거는 왜냐면, 미국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인스테이트냐, 아웃 오브 스테이트냐는 그 주에서 기반을 잡고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민권은 있는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혹은 뭐, 어떤 대학교든, 어떤 주립대든, 계신다 할지라도, 당장은 인스테이트 학교를 무조건 못 받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내가 이제 소셜 넘버 받고, 그다음에 좀 일 좀 하고 스택스 이렇게 된 증빙을 제출하면 1년인가 2년인가요? 보통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 이제 인스테이트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마다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첫 해는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인세이트 학비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혹은 뭐 학교에 따라서는 주에 따라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제공을 해야 된다. 하지만 무조건 중요한 거는 텍스를 가능하면 알바라도 해서 내시는 게 굉장히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고 텍스를 냈다라고 증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새 시민권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아이템은 제가 궁금한 이제 항공입니다. 네. 예, 파일럿이 될 수 있나요? 아, 네. 예, 파일럿,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전문직 같은 걸 원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예, 파일럿 쪽도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ASU의 파일럿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게 폴리테크닉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네, 폴리테크닉 캠퍼스가 공항이랑 바로 붙어 있어요. 그 피닉스 음, 메사 게트웨이 에어포트랑 바로 옆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습을 공항에서 한다는 거. 음,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점이고요. 이제 이 학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좀 취업에 되게 포커스된 학과이기 때문에 인턴십 기회나 이제 그런 산학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좀 특징 말씀드리면은 이제 연중 맑은 날씨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레퓨테이션 가지고 있는 학과이고 이제 민간 항공사 양성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항공국의 인가를 받은 비행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예, 음, 그래서 취업에 그 포커스 맞춰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도 이루어지고요. 이제 이거 전공 같은 경우 이제 스템 관련 전공이기 때문에 졸업 후 3년 동안 이제 OPT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음, 뭐 이쪽으로 전공을 하고 이제 파일럿 쪽 테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연봉이나 이제 연봉 상승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공을 언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공이 이제 프로페셔널 플라이트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음, 조금 세부 전공이 나뉘긴 하는데 예, 이제 내가 파일럿 될 거다 음, 하면 이제 프로페셔널 플라이트로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이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랑 학사를 같이 할 수 있는 5년 안에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음, Accelerated 4 plus 1. 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석사까지 5년 안에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예산. 항공은 다 비싸다고 다들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네. 일단은 이거 음, 지금 이 표에는 필요 예산을 제가 적어왔는데 이게 학사 동안 이제 들어가는 추가 비용, 실습비 있죠, 실습비. 실습비예요. 네. 예, 비행기 타는 네. 비용. 예. 그게 정확히는 이제 항공기 대여 플러스 이제 음, 트레이닝 비용으로 쓰이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학비 말고 이게 더 학비 말고 더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당 뭐 평균 한 12,000불 정도 더 음, 필요하고요. 그거를 이제 예산을 쓰면서 이제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어쨌든 음, 파일럿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들을 이제 이수를 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이제 뭐 이수 과목들은 뭐 저런 것들이 예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럼 대충 저거 다 합치면 10만 불 약간 넘어갈 것 그게 같은데요? 95,000불 아, 9만 정도거든요. 5천 네. 불. 그럼 학비가 1년에 3만 5천 불인데, 뭐 장학금 받으면 뭐 줄어들 수 있고, 3만 4천 뭐 이렇게 사이인데, 네. 그래서 추가 수업료는 예, 이제 한 1년에 23,750불이 이제 어, 추가로 들어갑니다. 예, 그 정도. 어쨌든, 부담은, 그러면 이제 이거저거 다 합쳐서 대략 5만 불에서 뭐 한 5만 5천 불? 6만 네. 불까지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그게 이제 실습비를 네, 합쳐서. 전체적인 이제 예, 이긴 하지만 장학금을 사실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음, 부분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폴리테크닉 캠퍼스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음, 올해 가을 학기로 예, 한정해서 4,000불 추가 장학금이 제공이 돼요. 예, 그래서 아까 패션 같은 경우는 뭐 5,000불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8,000불부터 18,500불까지 매년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적이 좀 좋고 영어도 좀 이렇게 점수가 괜찮다고 하면은 음, 만약에 18,500 이번에 18,500 최고로 받은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적용 시 15,000불 때 이제 학비로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추가 수업료 쳐도
뭐 4만 불이 조금 안 되죠.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할 수 하면, 있기 때문에 항공학과기 아니, 파일럿이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ASU는 장학금을 그만큼 커버를 많이 그렇죠. 해준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입학이 요건은 어떻게 돼요? 근데 입학 요건도 이제 이 학과도 뭐 특별하게 높진 않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음, GPA 3.0에 편입은 2.5, 그다음에 영어 점수는 토플 61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일럿이 되려면 뭐 신체 검사 뭐 이런 것도 하지 않나요? 음,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같은 경우도 만 18세 이상 되어야 이제 예, 만 18세 당연히 네, 이제 지원이 돼야 되니까. 하고요. 그리고 예, 이제 실제로 지원하는 지원서 이외에도 이제 Secondary Admission of Material을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저건 뭔가요? 그냥 뭐 간단한 뭐 동의랑 이제 뭐 그냥 예, 그런 예, 인적사항 적는 그런 것들이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전반적인, 뭐 이렇게 두 학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이제 범위 자체가 높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일단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보통 한국 학교에서 내신 성적 기준으로는 4등급 이하, 음, 뭐 5등급, 6등급 그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웨이로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학교 그 내신 성적표 플러스 이제 영어 성적 제출하면은 패스웨이로 심사가 되고 이제 내신 성적에 따라서 원텀 패스웨이가 나올 수도 있고 한 학기만 패스웨이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3텀 1년을 할 수 있는 패스웨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른드 패스웨이라고 해서 어학 과정을 앞에 8주 혹은 16주를 붙여서 그 음, 다음에 이제 패스웨이를 진학하는 이렇게 오퍼가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내신 성적에 따라서 떤 오퍼가 나올지는 달라져요. 근데 제가 소문을 듣기는 9등급도 갈 수 있다고. 8, 9등급도 갈 수는 있다고. 아, 네, 갈 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예, 갈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어른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어학 과정을 8주 혹은 16주를 앞에 붙이고, 붙이고, 그래서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어학 능력을 입증을 하고, 아카데믹한 그런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짜리 패스웨이를 시작을 하면 돼요. 예. 그- 이제 패스웨이는 그래도 학년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학점을 받는 거잖아요. 예. 네, 패스웨이 1년 동안은 이제 학점에 포함돼서 1학년 마치고 이제 2학년 때는 뭐 내가 음, 뭐 원하는 전공으로 사실 바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음, 아니면 그대로 이제 진학을 해도 되고, 음. 패스웨이 통해서 이제 진학률은 뭐 99% 정도 음, 됩니다. 그러니까 얼추 4등급 내신이 4등급 정도 이하면 패스웨이로 가야 되고 맞아요. 4등급 이상이면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이렉트 다이렉트. 진학으로 예. 가시면 뭐 돼요. 똑같이. 네네, 예, 똑같이, 네, 2등. 예. 그 정도면 이제, 4등급 이상 정도면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음, 그런 학생들이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진학을 하실 음,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저희 ASU의 가장 큰 장점이 사실 뭐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뭐 수능 점수, 뭐 음, 미국 수능 점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GPA랑 내신이랑 이제 영어 점수만 제출하면은 오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신입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학금 범위가 굉장히 커요. 음, 그래서 적게는 5,000불부터 많게는 18,500불까지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네, 매년 4년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비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보면 이제 그 웨스트밸리 캠퍼스하고 퀄리텍 캠퍼스는 18,500불까지 장학금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저렇게 곱하기 4 하면 거의 이제 저게 18,500불이면 한 거의 7만 불 가까이 되죠. 2,5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4 하면 이제 1억 가까이가 그렇죠. 예,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아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내 성적으로 될 다이렉트 입학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약간 궁금하시다. 이러시면 그냥 영문 성적표를 하나 떼신 다음에 카메라로, 카메라 말고 폰으로 찰칵 찍으셔갖고 저희한테 꼭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입학 가능한지 아닌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아주 뭐 바로는 아니지만 거의 웬만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톡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꼭 이게 소풀은 사실 이제 시간, 준비도 오래 걸리고, 점수, 시험 보는데도 좀 약간 기다려야 되고, 점수도 좀 오래 걸리고 하는데, 듀오링고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보는 거고,
성적도 진짜 금방 나와요. 정말 금방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약간 더 스칠 좀 용이한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다음에 요구 점수가 높지도 않아요. 토플 61점, 혹은 듀오링고 95점이면 웬만하면 한 우리나라 수능 영어 한 2, 3등급 정도 되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딸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내가 토플 61점인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빡빡합니다. 그래서 출발 전까지 영어 열심히 영어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긴 한데 입학 조건이 굉장히 수월하고 장학금이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지원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지원 서류는 예, 굉장히 간단하죠. 저희 예, 다른 미국 대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요구를 하고요. 이제 지원서는 이제 이렇게 회원 유학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고교 성적표, 영문 성적표를 이제 떼셔서 이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 증명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토플, 아이엘츠, 듀오링고 뭐 이런 점수를 이제 가지고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점수가 아직 영어 성적 점수가 없다 음, 하는 경우는 이제 그거 없이 미리 먼저 고교 성적표로 먼저 지원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성적표만 영문으로 떼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지원이 진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새 보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들이 기숙사가 없어서 난리예요. 맞아요. 예. 기숙사에 대해서 좀 한번 알려주세요. 아, 네. 이제 저희가 신입학 및 편입 학생들 기숙사 개런티가 게시가 됐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기숙사를 신청하려면 언컨디셔널 오퍼를 받은 학생들이 디퍼짓 납부하고 그 다음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제 뭐 희망하는 기숙사를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선착순으로. 그래서 그 기간은 5월 15일이고요. 음, 만약에 그 이후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숙사를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기숙사는 갑니다. 갈 음, 수는 있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옵션과 내가 원하는 방, 뭐 이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개런티는 아니다. 개런티는 아닐 수 있다. 네, 아, 그렇긴 하지만 기숙사는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unconditional offer라는 거는 영어 점수까지 다 제출해서 완벽한 이렇게 다른 조건이 없는 순수한 입학 허가서를 unconditional off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도 미리 좀 빨리 듀오링고 보시면 금방 나오니까요. 듀오링고 보시고 성적표랑 제출해서 미리 하시면 이렇게 기숙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정말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정말 많이 하고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정말 기숙사 때문에 정말 골치도 많이 아프고 우리가 골치 아픈 게 아니라 학교들 정말 골치 아파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 때 쭉 빠졌다가 뒤에 훅 들어와갖고 다 기숙사들이 자리가 없어서 되게 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편입도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기숙사 관련해서. 기숙사가 뿐만이 아니라 ASU 자체가 편입도 잘 받아준다고. 네, 예. 편입도 뭐 GPA 2.5 예. 이상이면은 이제 예. 지원을 해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혹시 한국 대학 다니시면 한국 대학이 보통 이제 4.5만 점이잖아요. 음, 그러면 한 4.5만 점이니까 3.0,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점으로 평점이 3.0만 넘으시면 편입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합격하실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 학점이 얼마큼 인정될지는 다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음, 결정되는 거긴 하지만, 편입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편입생들에게도 장학금이 편입생 장학금은 약간 작습니다. 약간 좀 더 작긴 한데, 그쵸? 어쨌든 편입생에게도 장학금이 있으니까 편입 지원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편입생은 이제 장학금 10,000불까지 나오고, 아까 예. 말씀드린 폴리텍이나 웨스트밸리 같은 경우는 14,000까지도 나옵니다. 아, 14,000까지. 많이 많이 나오네요. 나오죠? 예, 네.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편입생들도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뭐 지금 요새 의대 때문에 막 전 나라가 복작복작하고 하는데 편입생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예. 방금 의대 말씀해 예, 예. 주셔가지고 의대, 말씀드릴 거면 저희 예. ASU가 지금 의대를 음. 네, 출범합니다. 아, 지금은 의대가 없었네. 지금은 없었는데 아, 아직 픽스된 날짜는 없지만 음, 2026년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대 쪽 관심 있거나 음, 내가 지금 뭐 프리메드를 하고 나중에 의대를 가겠다 음.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ASU도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음, 있거든요. 대신에 그 국제학생한테 이게 오픈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결정된 확인을 건 뭐 아직은 네, 뭐 아직은 이제 예, 예, 학교도 아직 짓지 예, 않아가지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안 내시면 여러분들 네. 입학하자마자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자, ASU. 저희 혹시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저희 학생들, 다니는 학생들 인터뷰도 몇 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는 학생들이 실제 이제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지 한번 인터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질문은 있으신 것 같아서 안 올라오셔서. 자, 오늘은, 제가 항상 40분 이내에 마치는 이제 타겟으로 하는데, 오늘 드디어 40분 이내로 마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ASU. 제가 마무리로 정리를 하자면, 학비가 이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데, 장학금도 잘 주고, 어드미션도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학교. 그러면서 전체적 오버롤 랭킹도 뭐 낮지 않고, 괜찮은 중상위권 정도 되고, 세부 인기 전공의 랭킹이 굉장히 높은 학교가 바로 ASU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 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ASU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해연여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로렌스 님과 함께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